이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자주 이용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황당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네. 역사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역을 가로지르는 길이 400km의 국토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정확히 50년 전 오늘 개통했는데요. 개통 6년 전인 1964년 이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독일 아우토반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도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독일 방문이 계기가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뒤인 1967년 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공표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뭔지 아무도 몰랐죠. 비포장도도 많았고요. 그럼요. 밥이나 굶지 않으면 좋겠다던 그때 박 전 대통령은 기어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도 개발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물론 반대도 많았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한국에서 한다 하니 한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하느냐. 한국에 자동차가 몇 대가 도대체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하겠다는 말이냐. 미측에서도 큰 회의를 표시한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공사를 시작한 1968년엔 남부지방이 엄청난 가뭄으로 2년째 고생 중이었거든요. 뒤처리 된 민생에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도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합니다. 시기상조의 혈세 낭비라는 이유였죠. 당장 살림이 어렵다. 그렇죠.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고속도로 건설에 열의를 불태우며 이 공사를 강행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여겨지는 빨리 정신. 이때가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네요. 16년 걸릴 공사를 2년 반 만에 끝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많겠죠. 하정우 씨가 출연한 영화 터널을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한 충북 옥천터널 구간. 갑자기 터널이 우르르 무너지는 영화 장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 기억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옥천터널 구간은요. 낙반 사고가 13번이나 발생해서 9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공사가 힘든데 빨리빨리 하느라 더 어려웠던 거죠. 난 구간이었군요. 그렇죠. 비슷한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끝이 났고요.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경부고속도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제는 급성장했고요. 여가를 즐기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배운 것이 많은 여행이었습니다. 2천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추석 연휴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서울을 떠나는 인파가 줄을 이었습니다. 신은경 앵커입니다. 어이, 익숙한 장면이에요. 명절 때마다. 그래도 즐거웠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차가 막혀요. 딱이 기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헬기 향해서 손을 들고. 맞습니다. 저건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쨌건 이 경부고속도로는 이 빛과 어둠의 시대를 지나 우리 일상 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이 울산이다 보니까 아. 명절 때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거든요. 그 막히는 차 안에서 항상 부모님들 부부싸움이 있었고 저에게는 이제 그런 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저희 집이 분당이라서 네. 매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거든요.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생도로입니다. 너무 막혀. 출퇴근 구간이. 너무 아니, 저 막혀요. 진짜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예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냥 그때 32차선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크게. 그러니까. 그럼 못 만들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내일 아침은 어떻게 서울에서 드시고 점심은 뉴욕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뭔가 재벌이 된 느낌인데요. 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제불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부산에서 드시죠? 라고 하면 딱 요 느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느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당시에 부산까지 가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기차였거든요. 몇 시간 걸렸냐면
12시간 걸렸어요. 지금 KTX 타면은 뭐 한 2시간 반, 3시간 가잖아요. 12시간 12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5시간이면 부산에 갈 수 있는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유통망이 또 확보되었고 그 유통망에 따라 이 경제의 그 온기가 돌게 되면서 GDP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3, 40억대 GDP였다면 70년 개통 시에는 이것이 거의 한 3배로 90억으로 그리고 75년에는 200억이 넘는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되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어떤 그 자신감을 네.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그 가난하던 그 옛날 그것도 16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데 아까 뭐 잠깐 보니까 2년여 만에 완공을 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16년에 걸릴 공사를 2년 반 만에 해치웁니까? 산무라고 봐요. 세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일단 돈이 없었고, 그다음에 장비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기술자가 없었고, 네.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것을 해결해 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자, 돈이 없었는데 당시 이게 일본식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3,500억 정도가 들어요. 당시 돈 3,500억이면 얼마냐면 정부 예산 2년치예요. 와.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쏟아부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많이 잘라내요. 이게 32차선이 될 게 아마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얘기 드는데 잘라내서 한 400억대로 맞추고요. 이걸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당시 너무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유류세. 뭐 지금 뭐 기름값에 세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다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유류세 인상하고요. 도로 국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당시 이제 크레인이 107대가 필요했는데 당시는 2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자. 사람이 이제 없는데 이걸 좀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자를 위관급 장교를 뽑습니다. 군인들을 좀 뽑는 거예요. 군인들을. 근데 당시 선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기혼자는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6년 걸릴 걸 2년 반 만에 해치워야 되잖아요. 집에를 못 가게 하는군요. 그렇죠.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야. 그래서 이 미혼자 위주로만 선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내는. 어떻게 보면 경부 고속도로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러니까 이제 도로였다고 우리가 개발 독재 당시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밀어붙여서 가능했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암도 있지 않습니까? 명이 있다면. 당연하죠. 보수비가 이게-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선시공 후 보완이었어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10년 지났을 때는요. 개발비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갔고요. 또 가장 심각한 문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안전 문제. 특히 옥천터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난공사였는데 지반이 굉장히 약해요. 여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무려 9명이나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 그 전 구간에서 무려 77명이 아유. 희생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당시에 당장 필요하지는 않았을 고속도로였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그 박정희 정부가 일단 경제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나중에 중화공업이라든지 어떤 그 경제 온기를 돌 수 있다는 어떤 확신도 있었지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71년도 대선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적인 것도 있구나. 그렇죠. 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경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북한과는 차별해내는 우리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된다는 그렇죠, 급한 그렇죠. 마음에. 맞습니다. 하긴 그때 뭐 북한과 비교를 많이 하고 또 체제 우월성을 또 좀 강조도 하고 싶고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네.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엔 북한도 굉장히 잘 사는 어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체제 의식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추억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압축이 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50년이 지난 지금 경부고속도로 어떻게 재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긍정과 부정 평가 둘 다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전을 그리면서 밀고 나갔던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들을 그 위험 속에 몰아 넣으면서 속도전으로 끝냈던 개발 독재의 결과물
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도 공존하는데 어쨌건 지금 이 명과 암을 거쳐서 완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군인들이 짓고 네. 그리고 또 현대에서 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당시 이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싼 조광 시멘트를 또 쓰게 돼요. 그래서 흑자 이거 포기하고 거기에 또 이게 쏟아붓는 또 현대 어떤 신화 이런 것도 이제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또 현대도 급부상하게 됩니까? 그럼요. 그래서 건설 기술도 이걸 통해서 더 발전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또 역사적 의미 이후에 어떤 우리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네.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의 강남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지역 간 불균형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남이라든지 특히 이제 경상도 쪽 이쪽의 어떤 그 개발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뭐 경부고속도로 하면은 저희한테 뭐 추억, 뭐 어릴 때 추억, 그 명절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네. 추억을 넘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나 싶습니다.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동원된 분이 무려 누적 인원이 9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이름 없는 그 암흑애들이 만들었던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었다. 900만 명이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렇게 만든 기억을 것이죠. 좀 하겠습니다. 네. 최태성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